백티브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가스나 기름이나 석탄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도 덜 나오고 유지비도 적게 듭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에는 이런 장점만 있느냐 하면 당연히 아니죠.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이 일단 큰 문제가 됩니다. 방사능 폐기물 중 일부는 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모든 방사능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거나 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오염이 되고 마는 화력 발전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오염을 발생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애초에 원리상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나 다른 이유로 폭발을 하더라도 유출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 줄 알았나요? 쓰나미가 와서 발전소를 덮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지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율이 매우 낮아서 투자되는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가 너무 적습니다. 메인으로 쓸 수가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수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인근 생태계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괴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친환경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을 태양광 패널로 깔아야 되고 그만큼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 한때 태양광 관련 축전시설에서 화재가 1년에 수십 건씩 났었죠. 축전시설에 들어가는 금속들도 다 환경오염원입니다. 버리는 패널도 썩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친환경 에너지치고 친환경적인 것도 없고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력 발전은 단점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공기가 좀 오염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사실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자력 발전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방사능 폐기물은 어쩌고 원전 유출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죠?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방사능 관련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위도 기준으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경우가 많고 해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 및 이 해류의 갈래들을 보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 봉해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이 오염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월드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에서 찾은 자료인데 중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동남쪽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수도 훨씬 많고 다 중국의 동쪽과 남쪽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나라로 다 온다는 말이죠. 해류랑 바람이 다 그 방향이니까 옆에서 중국이 이만큼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은 이미 충분합니다. 동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태평양이 오염되는 것처럼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우리나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한두 개 추가한다고 해서 뭐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만약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중국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생기는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협을 전혀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불편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짊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위치에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